안녕하세요. IFBB 프로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보충제 섭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봤어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개 뽑아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은 여드름이 난다던가 아니면 복통이 난다던가 이런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자, 이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는 거의 다 유청 단백질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유에서 뽑아낸 단백질이라는 거죠. 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저희는 유당 블레칭이라는 걸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본인이 모르는 분도 계신데 실험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우유 한 잔을 먼저 드셔보세요.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우유 한 잔 드셔보신 다음에 몸에서 복통이 일어난다던가 두드러기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며칠 지났는데 여드름이 난다거나 이러면은 유당 블레칭이 있으신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절대 이제 우유에서 뽑아낸 유청 단백질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뭘 먹어야 되냐? 난 단백질, 계란에서 뽑아낸 단백질이나 그리고 카우 단백질, 소고기 단백질이나 그리고 콩 단백질 이런 걸 섭취해 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리고 유당 불내증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은 일단 간단한 실험을 또 하나 해보셔야 돼요. 보충제를 일주일간 끊어보세요. 드시던 보충제를, 단백질 보충제를. 근데 일주일 동안에 내가 겪고 있던 증상들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드시고 계신 보충제의 문제예요. 그게 제일 커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은 보충제 유청 단백질의 종류가 WPH, WPC, 그리고 WPI가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필터링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이름이. 근데 WPI가 순도가 가장 높고 필터링이 가장 많이 돼서 분수물이 별로 없어요. WPI가 좀 비싼데 가격이 있는 만큼 몸의 흡수가 90%가 된다고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WPI로 바꿔보시는 게 가장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바꾼 상태에서 일주일 드셔보셨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 보충제가 몸에 맞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단백질 보충제를 이걸 먹어요. 코리안 탱크 IFBB 프로 보디빌더 조남은 형님이 하시는 그 코리안 탱크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있는데 WPI 보이시죠? WPI. 네, 이게 되게 필터링이 많이 돼서 불순물이 별로 안 들어가 있는 보충제입니다. 저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좀 사서 먹는 거예요. 오늘 보여드릴 보충제는 제가 다 돈 주고 사 먹은 겁니다. 협찬받은 게 아니고요. 자, 먹어보고 결정드린 건 저 이거 먹고 몸에 이상이 없어요. 전 유당 불내증이 없는 편인데 이걸 먹고 뭐 여드름이 났다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보충제는 선택이에요. 얼마나 많이 드셔보시고 몸에 맞는 걸 찾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WPI도 드셔보시고 이상이 생기면 또 WPH로 바꿔보시고 WPH가 또 안 맞으면 WPC로 바꿔보시고 이렇게 바꿔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자, 과유불급이라고 아시죠? 넘치는 것보다 모자란 게 낫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운동한 양에 비해서 보충제를 더 많이 먹어요. 그게 가장 안 좋아요. 몸에서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몸은 배출하려고 해요. 그게 여드름이든 복통이든 그걸로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보충제를 줄여가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욕심이 커서 더 드시면은 절대 몸에 좋지 않습니다. 딱 이 회사에서 정해준 적정량이 괜히 정해진 게 아니에요. 몸에 알맞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맞춰 드시고 거기 이상이 생기시면은 줄여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유청 단백질을 제외하고 단백질 보충제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은 문의가 들어온 게 부스터와 크레아틴이에요. 섭취 방법이나 뭐 섭취법, 어떤 제품을 섭취하시는지 그런 걸 가장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먼저 크레아틴이 뭔지 알고 가셔야 될 거예요. 크레아틴은 이미 체내에 존재하고 있어요. 대부분 근육 내에 90%가 있고요. 이거를 몸에서 합성을 해야 되는데 몸에서 체내 합성률이 거의 우리가 몸에서 하는 율이 우리가 필요한 그 합성량의 반밖에 안 돼요. 50%밖에. 그래서 음식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음식만으로 섭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크레아틴 보충제를 먹는 거예요. 네. 그게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그 음식물로서 섭취하는 양이 충분치 않을 경우, 자, 크레아틴이 많이 들어간 그 음식은요, 생선이나 그리고 붉은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겠죠 대부분. 붉은 고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챙겨 먹을 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크레아틴을 먹는 건데 크레아틴의 효과는 먼저 지구력을 증진시켜줘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의 회복,
그리고 몸의 스트레스 속도를 높여줘요. 어떤 예로는 기부스를 하고 안 쓰는 근육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크레아틴 섭취를 했는데 그 속도가 훨씬 빨랐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섭취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크레아틴을 따로 모노로 먹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부스트 제품을 먹어요. 이건 제가 먹는 제품인데 상품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여드리기만 하고. 자, 부스트 안에는 크레아틴뿐만 아니라 시티룰린, 베타알라닌 등등 많은 게 들어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카페인이에요. 왜 카페인이 들어가 있냐? 저희 운동 전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라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카페인이 각성 효과를 일어나게 해줘요. 저희 정신이 빨짱 하고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이 첫 번째 성분, 그리고 베타알라닌, 시티룰린은 혈관 확장, 그리고 몸의 수분 보유량을 높여서 펌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부스터에는. 그쵸? 보이시나요? 이게 다 성분이에요. 부스터 성분. 그만큼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부스터를 정할 때 본인한테 맞는 부스터를 정하셔야 돼요. 자신에게 맞는 부스터나 그 크레아틴 보충제를 찾으려면요. 자, 부스터를 먹었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몸이 떨리거나 구토가 나온다. 그러면은 100% 그 안에 성분 중에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용량을 과하게 먹었던지.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부스터의 용량을 좀 줄여보세요. 크레아틴이나. 근데 그 구역질이나 구토나 뭐 어지럼증이나 이런 게 없어졌다. 몸 떨림이나. 그러면은 그 용량이 과했던 거예요. 효과는 나오는데 그런 부작용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건 몸에 더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100% 그 안에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카페인. 카페인이 안 받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좀 잘 받아요, 몸에서. 그리고 내성이 좀 많이 된 상태라서 이번에 한 3주 정도 카페인을 끊었었어요. 끊어서 다시 한번 카페인을 잘 받게 하려고 끊었었는데 잘 맞는 분들은 카페인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도 그래서 몸에 그 각성 효과라 그러죠. 그런 걸 느끼면서 운동할 수 있는데 안 받는 분들은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구토 증상이 일어나는 걸 할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러신 분들은 논카페인 부스터가 있거든요. 카페인이 안 들어가 있는 부스터. 그런 걸 드시면 돼요. 되게 많은 종류의 보충제가 있습니다. 논카페인으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베타알라닌이랑 시티룰린 성분이 있는데 몸이 따끔따끔거리게 하는 그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부작용이 아니라 그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부스터가 왔구나 하고 운동을 막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뭐지? 이 느낌 뭐지? 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보충제 뒤편에 나온 성분표에서 베타알라닌이랑 시티룰린이 없는 성분을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크레아틴과 부스터에 대한 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복용법은 모노크레아틴 경우에는 운동 후에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부스터는 운동 전에 30분에서 15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게 복용법입니다. 크레아틴이랑 그 부스터의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면 설명을 드릴 건데 뭘 베끼려고 대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적어놨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질문을 적어놨는데 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식사 대신에 보충제로 대체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저는 노예요, 노. 식사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하루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경우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섭취하지 못할 경우에 가끔씩 보충제를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식사 대신에 보충제는 아니에요. 충분한 식사 후에 그 다음 보충제입니다. 예. 그리고 뭐든지 과하면 안 좋아요. 내 운동량은 식사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정도의 운동량인데 보충제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흡수가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식사 대신에 보충제로 대체할 수 있다? 저는 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잠시만요. 보충제 부작용. 보충제 부작용은 되게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잖아요. 뭐 탈모가 생긴다, 뭐 간에 안 좋다, 여드름이 난다. 근데 뭐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간에 안 좋다는 거는 보충제를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간은 단백질 합성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야, 과하게. 그럼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일을 하고 시키니까 얘는 과부하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그래서 적정량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제 전 방송을 보시면은 계속 나올 거예요. 단백질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끼당 얼마를 먹어야 되는 게 적당한지 제 전편의 식단편을 가서 보시면은 그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탈모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보충제 많이 먹었겠지만은 탈모 같은 거 없고요. 여드름 딱히 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딱히 뭐 부작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중에 탈모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보충제를 고를 때 단일 성분이 좋은가, 복합 성분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전 그건 개인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게 복합 성분을 좀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솔직히 하나 사가지고 단일로 사가지고 어차피 합쳐먹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좀 번거로움을 좀 덜고 싶어서 복합 성분을 먹습니다. 전 단일 성분도 먹어봤고 복합 성분도 먹어봤는데 크게 차이는 못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개개인, 이건 순수 제 의견이에요.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게. 근데 제가 이준호라는 사람은 보충제를 먹을 때 복합 성분을 더 많이 먹어요. 저는. 부스터를 예를 들면요. 제일 중요한 부스터의 그 성분 중에 저는 카페인, 그리고 베타알라닌, 시트룰린, 크레아틴 이렇게 네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따로 사서 그러면 따로 한 스푼을 먹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전 그거 좀 싫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복합된 성분을 좀 더 선호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충제를 초보자들을 위한 보충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건 챕터 1이에요. 챕터 2를 또 찍을 건데 그때는 제가 어떤 보충제를 먹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보충제를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세요. 제가 보충제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런 제품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원래 제일 처음으로 이게 보충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리뷰가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먼저 부작용이나 선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 챕터 2에서는 제가 먹는 보충제를 나열해 놓고 이거는 왜 먹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준호의 레지고 유튜브였고요. 정말 유튜브로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전 되게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을 더듬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방송은 좀 어색하다 보니까 좀 더 친해지려고 전달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말이 빡빡 튀어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차차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충제 초보자들을 위한 보충제 복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목요일날 오픈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 편은 어깨 재활 및 부상 방지 운동법을 제가 찍었어요 이미. 그거는 바로 또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준호의 레지고였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